활기찬 하루를 원하십니까? 따끈따끈한 정보를 원하십니까? 유쾌한 정보 충족 프로그램 라디오 매거진 오늘입니다. 우리 지역의 숲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황호림 숲연구가 연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나무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요즘에 숲에 가면 빨간 열매들이 꽃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네. 간혹 숲속의 나무 열매들은 왜 붉은색이 많은가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산새들은 붉은색 열매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 숲은 새를 키우고 새는 숲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태계에서 새와 나무와의 관계, 그리고 산새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들이 좋아하는 열매색이 붉은색이어서 붉은 열매다. 그런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새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붉은 열매를 살펴보면은 키 큰 나무에서 열리는 팥배나무, 벚나무, 산사나무, 네. 마가목 등이 있고요. 또 키가 작은 나무에서는 가막살나무, 덜곡나무, 그리고 까마귀 밤나무, 화살나무, 아그베 등이 있습니다. 네. 덩굴나무인 노박덩굴, 또 찔레꽃, 청미래 덩굴을 비롯한 산딸기류도 모두 붉은색으로 익습니다. 그 식물은 번식을 위해서 우거진 숲속에서 산새들의 눈에 잘 띄도록 열매는 녹색에 보색인 빨간색으로, 또 열매의 크기, 과육의 그 양과 맛도 네. 새들이 먹기 좋도록 진화했습니다. 산새들 또한 이에 잘 적응해가지고 빨간 열매를 즐겨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수만 년에 걸쳐 선택한 공진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꽃으로 유혹을 해서 이제 수분이 되게 하고요. 벌이나 나비가 날라와서. 네. 예. 그리고서 이제 열매가 맺게 되면 그것을 또 번식하기 위해서 새들에게 이제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렇죠. 먹기 좋고 맛 좋은 열매로, 그것도 특히나 눈에 띄는 붉은색으로. 네. 이게 공진화의 산물이다. 네, 멋집니다. 그럼 붉은 그 열매를 새에게 제공하면은 이제 식물은 아무래도 네. 이 번식에 있어서 유리한 네.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이제 예. 이제 나무는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붉은색의 열매는 새에게 필요한 그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또 새는 붉은색의 열매를 먹고 멀리 날아간 후에 딱딱한 씨앗의 껍질을 얇게 해가지고 배설함으로써 식물의 번식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렇죠.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새에게 먹히지 않은 붉은색 열매의 씨앗은 스스로 싹을 틔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예. 새에게 먹힌 붉은색 열매는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과육이 제거되고 또 씨앗 껍질이 두께가 얇아져 가지고 싹을 틔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한 번은 먹혀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 새들을 이용해서 번식하는 대표적인 식물이 있다면 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삼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산삼. 예. 네, 우스갯소리로 산삼팔자는 새가 좌우한다고 합니다. 예. 흔히 그 천종삼이 으뜸이고, 네. 또 두 번째는 지종삼이며 그 아래가 인종삼이라고 합니다. 네. 천종삼은 하늘에서 떨어진 씨앗에서 싹이 돋아 자라난 그런 산삼을 말하는데, 천종삼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씨앗이 아니라 산새가 그 산삼 열매를 따먹고 배설한 이제 똥에 섞인 것을 말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종삼은 익은 열매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싹이 나서 자란 것이고, 인종삼은 사람이 산삼 씨앗을 깊은 산에 심은 것입니다. 장례삼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예, 대부분 산삼 열매는 빨갛게 익은 상태로 땅에 떨어져서 과육이 벗겨지면서 이제 씨앗이 발화하게 되는데, 네. 그러기까지는 2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천종삼의 씨는 새똥에 섞여가지고 땅에 떨어지면 거의 모두가 이듬해에 봄에 싹을 내고 또 뿌리를 힘차게 내린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산삼팔자 산새가 좌우를 한다. 새가 그저 붉은 열매를 좋아하는 습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연 친화적으로요. 이렇게 네. 아름다운 숲, 멋진 숲을 조성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제가 오래전부터 그 새를 부르는 조경을 주창해 왔습니다. 예. 저희 동네는 아파트인데 입주하고 보니까 산새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산새들이 아파트 구경을 올 리는 없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유심히 살펴보니까 아파트 화단에 팥배나무, 또 피라칸다, 가막살나무 같은 그 산새들이 좋아하는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나무들의 그 생태적 가치를 무시하고 산새들이 주차된 차에 배설을 한다는 이유로 예, 예. 싹둑싹둑 잘라버려가지고 지금은 팥배나무가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저희 아파트도 그러던데. 예. 네. 어쨌든 이처럼 아파트나 학교 또 도심공원에 새들이 좋아하는 나무를 심으면 예. 자연스럽게 산새들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더 숲을 조성할 수가 있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좀 요즘 들어서 그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하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산림녹화 관련된 사업들을 이렇게 하는 것 보면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하던데 특정 나무를 심기 위해서 일단 전체 산에 있는 나무들을 풀목을 해요. 네. 예. 그리고서 이제 특정 나무만 심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그 생태적으로 괜찮나 싶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다는 그런 걱정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숲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숲 가꾸기가 네. 때로는 숲 해치기로 둔갑해가지고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건강한 숲은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키가 큰 나무, 또 중간키나무, 떨기나무, 풀 네.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지고 또 그 속에서 온갖 동식물이 살아 숨쉴 때 진정한 숲이라 할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 아래에는 메토끼가 몸을 숨기고 또 산새도 어떤 새는 키가 큰 나무에 또 어떤 새는 떨기나무에 집을 짓고 또 그곳에서 먹이를 얻거든요. 예. 그런데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벌채를 하다 보니까 날짐승의 은신처가 사라지고 또 더 이상 서식할 장속을 잃어버린 산새들은 예. 숲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 면밀한 숲 가꾸기의 실시 설계와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새들이 그렇게 숲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면, 네.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런 종자번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산새가 숲에 농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머물 수 없게 그렇게 만드는데 요즘 나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베고 이제 심는 거 보면 우리 남부 지역에서는 요즘 황칠나무가 이게 돈 된다고 해가지고 많이 심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부 이렇게 벌목을 하고 하는데 예. 참 안타깝죠. 네. 다음에도 한번 그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기로 하죠. 그래요. 예, 네. 특별히 새가 좋아하는 그 나무 열매가 있다면은 네.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들은 대부분이 그래도 이제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예. 그런 정도인 것 같고 더 좋아하는 열매 있습니까? 예. 그 멸종 위기종 새 중에 흑비둘기라고 있습니다. 네. 흑비둘기는 후박나무 열매를 가장 좋아합니다. 호박나무요. 예. 또 어치는 도토리를 겨울 식량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예. 볼에 가득 넣어가지고 옮겨서 숨겨놓죠. 그 다음에 동박새는 동백꽃에서 꿀을 빨아먹고 수분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솔잣새와 잣까마귀는 소나무과 나무의 열매를 부리로 쪼갠 뒤에 예. 그 안에 있는 씨앗을 먹습니다. 그리고 집박구리는 멀구슬나무 열매를 즐겨 먹습니다. 또 한 가지 포조나무는 포구나무 새, 즉 찌르레기가 포조나무에 날아와서 그 유난히 열매를 즐겨 먹어서 예. 붙인 이름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직박구리가 이게 우리 이쪽에서 빈춘가 뭐 그 새 아닌가 싶네요. 새가 멀구슬 나무에 보면 많이 있어요. 예, 떠돌이새라고요. 떠돌이 새가 그러니까? 떠벌떠벌한다고 그러세요? 떠버리세요. 예. 떠돌이새. 예. 예. 새 생태적인 그 가치에 대해서 네. 정리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유명한 환경 생태학자 프레드릭 베스터라는 박사는 참새 한 마리의 생태적 가치를 1357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180만 원으로 계산해냈습니다. 예. 새는 식물의 종자를 먹이로 저장해 두거나 또 배설하거나 또 깃털에 부착하거나 실수로 떨어뜨리는 방법에 의해서 식물의 종자를 퍼뜨려주는 숲속의 농부거든요. 또한 산림 해충을 먹음으로써 건강한 숲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일례로 이제 박새 한 마리가 한 해 동안 잡아먹는 곤충과 애벌레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네. 무려 8만 5천여 마리가 되었고, 뻐꾸기의 경우에는 송충이와 같은 모충을 한 해에 약 9만 마리 정도 이상을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숲은 새를 키우고 또 새는 숲을 지킨다는 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나네요. 계산해보니까 하나로 180만 원 참새 한 마리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호림 숲연구가였습니다.